네, 안녕하세요. 파토의 박혜원 강사입니다. 이제 6월 15일 토익 시험 보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고퀄리티 좋은 문제 준비했고요. 바로 화면 전환되고 6월 15일 시험 대비 처방전 고급 파트 5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전환됐습니다. 전국 YBM 전체 1위 박혜원 파토익에서 제시하고 전보람 선생님 모시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15일 토익 대비 긴급 처방전이고 문제 퀄이 좀 높습니다. 틀린 개수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소스와 문제들은 굉장히 다양하겠죠. 근데 또 이걸 내가 얼마나 내 걸로 만드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또 고득점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이용하는 채널이기도 하고요. 점수가 아직은 다소 미진하신 분들도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제가 따로 필기본을 드릴 수는 없으니 따로 빠르게 끊어가시면서 재생 정지해 가면서 화면 정지해 가면서 풀어보시면서 바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5 문제 예시 세트예요. 우리가 할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연되는 시간의 어떤 폭은 있겠지만 최대한 스피디하게 해보겠습니다. 1번 문제 가지런하네요. 품사 문제구나. 따라랑 품사 풀어야지. 오답 가겠습니다. 항상 명심하세요. 객관식 시험에서 미친 쾌감의 정답만 부르짖을 때가 아니라 더 거지 같은 오답을 반드시 제껴야만 객관식에서 승자가 됩니다. entirely가 앞에 있는데요. 전체성이나 전적으로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품사가 뭘까요? 부사죠. ly는 무조건 부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weekly, monthly, daily도 형용사 부사로 혼용하고 costly, friendly 등등 timely, orderly 명사에다 ly 붙이면 형용사가 되기도 한답니다. 근데 entire는 형용사니까 ly 갖다 붙이면 부사가 됐죠. 부사 뒤에 들어가면 안 되는 품사부터 까죠. ABCD 중에 어떤 게 오답일까요? 일단 A 이상이에요. A. A는 품사가 뭘까요? A는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고. 그렇죠. 명사할 땐 사람 명사로 자원봉사자가 될 수 있겠지만 부사 뒤에 갖다 넣을 일은 아니죠. 동사를 넣자니 앞에 is가 빡칠 텐데. 그죠? 그래서 volunteer은 빼고요. 자, 그 다음에 B, C, D가 있는데 C가 들어가면 ly 뒤에 ly를 붙인 건데 부사 두 개 써도 중복은 아니잖아요는 맞는데 부사가 쓰잘데기가 없어서 뜻없는 그지 같은 우리 비동사 뒤에 보충 언어를 할 수가 없어요. 보어는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정답은 형용사 정품 포스가 좔좔 흐르는 B랑 PP로 B, PP 수동태로 딱 묶는 D하고 싸움인데요. 뭐로 하실래요? 저는 B번에 그냥 형용사 volunteer. 왜 그럴까요? 보람쌤,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주어가 completion이에요. 네. questionnaire. 설문지를 작성하는 것은 네. 전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거다. 필수는 아니고. 결국에 B, PP의 문법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어휘 의미가 결국엔 작용했군요. 외우지 않고 공식으로만 해버리면 그렇게 따지면 BING의 거꾸로 된 문법 BPP는 목적 없이 틀어지는 건 맞잖아요. 근데 얘가 자원적인 봉사를 받았거나 자원봉사 짓을 얻었거나 얘가 신청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completion 하는 거 여기서 완성이라고 읽는 게 아니라 이것도 자연스럽게 뇌구조가 어떻게 됐어요? 설문지 같은 문서나 폼 같은 거 앞에서의 completion은 작성이라고 해석을 더 많이 하거든요. 결국에 작성하는 거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이런 느낌이 필요해요. 자유로운 느낌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형용사가 두 개가 있어요. 1바가 voluntary, 2바가 optional. 선택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그거 작성하려면 하고 안 해도 돼요. 세미나 말미에 그 작성하려면 하고 말로 이런 느낌인 거지. 자원봉사 받은 게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voluntary, 일반 형용사가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풀겠습니다. 항상 힌트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ABCD가 이제 꼬라지를 딱 보니까 LY로 깔맞춤이 쩔어. 어차피 부사 넣으라는 건 다 매한가지야. 그럼 의미의 싸움이 있다는 건데요. 근데 moved가 여기서 이사 갔다기보다 drag 했다는 느낌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끌어가지고 밖으로 뺀 거예요, 지금요. outside는 전치사스럽게 쓸 때도 있지만 여기서 그냥 문장 끝에 수동태 뒤에 쓰잘데기 없는 그런 애로 남았어요, 지금요. 밖으로 내보낸 거예요. 리빙룸 안에 있는 소파가요. 그죠? 근데 floor 앞에요. scratches가 있거든요. scratches가 뜻이 뭐예요? 흠이죠, 흠. 그럼 dent는 뭐예요? 덴트 푹 패는 거군요. 푹 파인 거죠. 그러면 scratches나 dent가 생기는 거를 막기 위해서라는 목적의식으로 투부정사 쓴 거예요. 그래서 소파가 옮겨지는데 이렇게 옮겼다는 얘기죠. 빨리 옮기면 scratch가 안 생겨요. 힌트를 잡아야 돼요. 정답은 뭐예요? A번에 cautiously. 옮겨졌다. 근데 softly는 안 될까요?
거칠게 옮겼다의 반대니까 부드럽게 음. 옮겼다 이럴 수 있는데요. 부드럽다라는 건 터치감이 느껴지거나 산들바람이 부들부들 불어. 난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말을 좀 부드럽게 해봤어. 이럴 수도 있겠죠. 분위기적인 무드일지도 몰라요. 근데 물리적 행동을 부드럽게 옮겼다라고 하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옮겨야 살살살 옮겼다는 느낌을 주잖아요. 그래서 cautiously가 제일 맞아요. 근데 속도를 논한 게 아니라서 quickly는 이상하죠. necessarily는 반드시 꼭 이란 뜻인데 반드시 해 라는 느낌보다 얘는 가장 많이 쓰이는 구조가 있긴 하죠. 어떻게 많이 나온지 혹시 본 적 있어요? 앞에 not이 있는 경우가 많죠. Not not necessarily. necessarily. 반드시 꼭 그런 건 아니야. 그러니까 쓰잘데기 없어가 아니고요. 꼭 이런 건 아니야 라고 밀당을 해요. 다 그런 건 아니야.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이런 걸 부분 부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not necessarily 이런 걸 많이 써요. 자, 이제 3번 가겠습니다. 힌트를 잡죠. 문법 문제에서 변수가 있다고 해도 일단 불가항력적으로 오답인 걸 까야 살아남아요. suitable actors 쓰면은 적절한 배우예요. 빈칸 뒤에. 그럼 actors가 품사가 뭐예요? 명사. 그럼 명사 또 넣을 거 아니죠 지금? 명사, 형용사 샌드위치로 낑기고 이거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C는 깝시다. 그럼 C를 빼고 남은 A, B, D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한계가 드러나는 부분이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편한 데만 보고 균형이 무너지는 케이스예요. 앞에 in이 뭔 짓을 했는지를 감지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전치사, 형용사, 명사 덩어리 사이니까 그냥 형용사가 두 개가 나란히 명사를 꾸미고 이런 식으로만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으면 큰일 나요. in이 약간 똘끼가 있거든요. in은 어디 안에 어떤 기간 만에 이런 기간 내에 후회가 다 돼요. 근데 문제는 in이 영향이 하나 남았어요. 그게 어떤 뜻이 있죠? in ing. 그러면 뭐뭐 하는 데 있어서 by가 혼자서는 함으로써까지는 안 하는데 by ing 되면 쩔듯이 약간 그런 건데요. in이 장소를 끄는 게 아니라 어떤 행위성을 끌 때는 gerund, 동명사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동명사도 뒤에 명사, 목적어 겁나 끌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이미 선별된, 선택된 적절한 액터 안의 기술 이게 아니고 얘가 귀신 같아 눈이. 아주 안목이 좋아. 그래서 적합한 역할에 딱 맞는 배우를 선택하는 거에 능력치가 쩔어.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뭐다? D번에 selecting. 네, 조금 더 크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selective 들어본 적 있죠, 보람쌤? 네네. 보기 B에. 이게 어떤 뜻이에요? 까다로운. 되게 선별적이고 막. 그리고 그래서 되게 주의 깊은이라는 느낌도 줄 수 음. 있을 것 같거든요. 얘는 근데 selective 뒤에 조금 혀가 뒤에 더 붙을 때가 많아요. 100% 그렇다는 게 아니지만 좀 많아요. selective 뒤에 뭐가 많이 오나요? be selective about. 혹은 아니면 be selective in ing. 뒤에가 나올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selecting 동명사가 답이고요. 4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아닌 거부터 까버릴게요. 아닌 거부터. 어떤 거부터 깔까요? be. B부터 갈까요? B가 품사가 뭡니까? 이건 그냥 형용사 아니면 동사죠. 실제 영어에서 마치 명사처럼 쓰는 경우의 구조물도 있을 수는 있어요. 특정 컨텍스트에서. 근데 우리가 정석적으로 봤을 때는 clause는 형용사 아니면 동사로 유명해요. 근데 형용사 할 때는 어디에 가까운 거고요. 동사 할 때는 폐쇄하고 닫는 거예요. 마감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동사로 쓰기엔 앞에 is가 너무 눈을 희번덕거려. 그래서 동사 넣을 수가 없죠. 근데 형용사 넣을 때는 뭐 때문에 발린다? 딱 정해보세요. 형용사 너 이런 게 안 되죠. 더 때문에 발렸다는 얘기고요. 이게 한정사인지 관사인지 정관사인지 의미 없어요. 핸섬 더 맨이 구리다는 게 킨포인트입니다. 더 키친 사이에 형용사를 넣으셨어야죠. 결국에 키친에 가깝다라고 할 거면 다른 연결어가 필요해요. 어디에 가깝다 해보실까요? close to 명사. 전치사 투라도 넣어놓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키친은 횡단보도 육교가 아니에요. 건널 필요 없고 아시아, 유럽 같은 대륙이나 스케일이 큰 전반적 전범위도 아니에요. 그걸 걸칠 필요도 없는 거죠. across는 그렇게 쓰지 않죠. 전치사는 되지만 키친이 구려. 그러면 키친 맞은편의 카피룸이라고 한번 해보죠. 맞은편이라고 할 거면 opposite의 느낌을 주는 건데 혼자서는 안 돼요. 그때는 어떻게 써요? across from. across from이 돼야 돼서 발린 거예요. 근데 벽 위쪽에 여기 위쪽 공간에 평균을 웃돌게 이렇게 위쪽의 느낌을 줄 수는 있으나 키친도 하나의 시설 구역이고 카피룸, 복사방도 하나의 시설 구역인데 이게 서로 위쪽에라고 하진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리모델링 프로젝트 작업에는 카피룸 작업도 포함이 돼. 그 카피룸이 따지고 보면 어디 있냐면 대이하라는 카피룸. 키친 바로 옆에 혹은 근처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정답은 전치사가 가능한데 그 뜻이 되는 건 뭐다? near.
by가 by the door. 그럼 문 쪽에 이렇게 전치사 by도 장소를 끌 수 있는데 그런 걸 물어보진 않았죠. 보기에 있지 않으니까 주어진 거 내에서 골라주는 게 능력이니까. 5번 가겠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Dr. Howard 님께서는 give a speech는 연설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연설을 해버리셨어. 오늘 세미나에서 아우 아쉬웠어.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a speech 사이니까 명사를 꾸며야겠죠. 근데 불행까지는 아니고 유감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좀 좋지 않은 뉘앙스를 품어내고 있어요. 근데 형용사 넣을 거잖아요. speech가 명사니까요. 일단 동사 한번 깎아요. 앞에 gave가 동사니까. B 탈락. D가 형용사스러운 준비 태세는 갖추고 있으나 있게 시키는 스피치 이럴 필요 없죠. 결국에 정품 형용사 두 마리가 지금 싸움이 붙었거든요. A하고 C하고요. 뜻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forgetful 앞에 거는 뜻이 뭘까요? A는 뭔가 건망증 맞아. 있는, 잘 건망증 잊어먹는. 나 되게 forgetful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럴 수는 있는데 건망증 쩌는 스피치를 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특색이 없었던 거야. 회색 분자 같이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뭐야 듣자마자 까먹어. 잊혀지기 쉬운 존재감이 너무 미약한 거죠. 그런 스피치를 한 거예요. 그럼 정답은 뭘까요? C번의 forgettable speech. forgettable이 잊기 쉬워진 좀 약간 이렇게 존재감이 좀 약해지는 별로 느낌인데요. 특별할 게 없는. 그래서 이거 광고 캐치프레이즈 다시 하세요. 이거 슬로건이 너무 빈칸한 슬로건이네요. 이래도 건망증 쩌는 슬로건 아니죠. 그러면 C가 이기는 거죠. 그죠? 6번 하겠습니다. 힌트 단어 잘 생각해보세요. 뒤에 정품명사 펀딩이 자금인데 자금을 빼버린 거예요. 포드죠. 처리하듯이 뺀 거야. 지금 넣어놨다가. 근데 그것까지 해석 못했어도 상관없어요. 빈칸 바로 뒤에 컴마가 안 끊겼어요. 그죠? 그럼 빈칸 뒤에 포드가 소유격 대열을 그러는데 소유격이 붙어있는 명사는 나님의 목적어야. handsome my boyfriend가 발리거든. 소유격 더 어가 붙으면 내 목적어야. 목적어 앞에 ed는 짝퉁이 아니야. 정품 동사지. 그럼 fold가 동사고 저기 뒤에 was는 뭐하고 있을까? 두 번째 동사지. 그럼 두 문장을 이어주는 놈이겠네. 빈칸은. 품사상 뭐가 필요합니까? 접속사가 필요하죠. 자, 접속사 아닌 거를 좀 빼볼게요. 뽀쌤 크게 읽어주세요. 접속사 아닌 거 빼볼게요. A 탈락. under contrary 뜻이 뭔가요? 대조적으로 반대로. 근데 under contrary, 제약이 있어요. 접속사 흉내 내려고 해봤자 부사한 거죠. 또요? C도 탈락. 그렇죠. despite that, in spite of that. 에서 that은 앞에 있던 현실의 어떤 상황이나 단어 자체 하나를 받아치는 대명사 형태로 쓰였어요. 그래서 so that, now that처럼 접속사가 안 돼요, 지금요. 그래서 despite 명사처럼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그럼 despite that, 가 돼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누가 발릴까? given도 그죠. 주어진 상황에서 전 항상 노력해요. given circumstances 이렇게 형용사도 되겠죠. 그런데 given은 기본적으로 전치사로도 많이 유명합니다. 뭐뭐라는 걸 감안해보면 접속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땐 given that 하고 붙어야 돼요. 생략하지 않고. that을 거의 보여줘야 될 겁니다. considering that 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제약이 없는 접속사 even though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 후원자들이 last minute이 뜻이 뭐죠? at the last minute. 막판에. 막판에 안 그럴 것 같다가 막판에 갑자기 돈을 확 빼버렸는데 철회한 거죠. 후원을 하는 금액을 뺀 거예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얘네 페스티벌은 큰 성공이었다. 결과적으로 7번 가겠습니다. 문법 문제네요. The third 보여요, 여러분? The third에서 third는 세 번째의도 되지만 세 번째로도 됐다고 생각하죠. First, second, third가 하나의 부사 같은 표현의 서수적 표현으로 들어갔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 빈칸하게 distribute 되어진다는 얘기죠. 여기까진 맞죠? 그리고 BPP에서 이 PP는 수동태가 아니죠. 왜냐하면 BPP가 수동태면 뒤에 사실 명사 목적어가 안 남잖아요. 일반 동사 형식의 사형식이라는 거 말고 결국에 newspaper는 사실 따지고 보면 동격 보호라 그래서 beyond the horizon 이라고 하는 게 잡지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신문이었던 거죠. 이게 세 번째로 빈칸하게 distribute 되어지는 newspaper야.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distributed는 형용사 역할을 한 거지 BPP도 아니에요. 그럼 C하고 D 중에 고르게 돼요. 수동태로 처음에 잘못 보고 우리가 approach를 했든 아니면 PP를 꾸미는 부사로 봤든. 정답은 C일까요? D일까요? C. 이유는요?
앞에 뭐 second, third, first 이런 거 나오면은 뒤에 최상급. 서수는 등수를 유발하기 때문에 등수는 죄송한데 두 대상을 비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힌트 단어 두 번째가 아시아에서예요. 아시아에서 세 번째 짱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 이건 비교 대상 정도의 수준이 아니죠. 1등도 최상급이지만 2등, 3등, 4등 이렇게 등수는 최상급을 씁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more이 아니라 most widely. widely distributed가 된다는 건 circulation 분포도가 높은 거죠. 굉장히 많이 유통된다는 얘기죠. 많은 사람한테 배부되어지는 신문이란 얘기예요. 근데 most 앞에 더는 필요 없어요. 이미 third가 더를 쓰고 나왔기 때문에. 그죠? 8번 가겠습니다. 힌트 단어 있을까요, 보람쌤? on? 네, wrong 힌트입니다. 잘못됐으니까 빠장난 거야. 그러면 원인도 잘못된 짓이 나와야지. 너 태도가 이래서 안 돼! 이런 식으로 파생하시면 안 돼요. 태도 때문에 라고만 하기엔 좀 애매해요. 좀 더 잘못의 느낌을 주죠. 부주의, 간과, 실수, 잘못. 물론 얘는 관리나 감독의 의미를 줄 때도 있겠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었던 거죠, 여기서. 정답 뭐 할까요? oversight. 그렇죠. inception은 뜻이 뭐예요, C는요? 이거는 시작, 그러니까 뭐야? 시초, 개시. 웨어하우스 직원의 시작 때문에 이게 뭐야? endeavor이라는 어휘는 뭘까요, 뒤는요? 어떤 노력, 그렇죠. 수고, 파이팅. 애씀 뭐 이런 거. 좋은 거예요. 근데 좋은 것 때문에 잘못 갔어. 이게 뭐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향후의 파이팅 한번 해볼까요? future future endeavor. endeavor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9번 가겠습니다. 힌트 단어 잘 잡아보세요. department가 뜻이 뭐예요? 부서요, 부서. 조금 애매하죠. 맞춤 제작된 부서는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담당 부서 있죠. 이 행동을 하기에, 이 일처리를 하기에 적합한 부서라고 가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거든요. 적절한이란 뜻이 있고 해당 담당자 같은 거 얘기할 때도 많이 나와요. 뭘가 제일 적절할까요? appropriate. appropriate. department한테 보내줬다. 이런 부분에 관련된 complaint가 그걸 처리해 주는 거에 적합한 일을 하는 담당 부서에 보내줬다. 근데 일의 능률을 강조하는 추상성이 아니기 때문에 생산적인 부서로 보내줬다는 좀 이상하거든요. 그리고 보기 B가 이상하면 C도 별로예요. recruiting이라고 하는 건 짝퉁이 아니라 정품 명사로 쓸 수 있는데 채용 담당 부서 하면 사람 뽑아야지 쉬핑 이슈에 관련된 거 처리할 때는 아니잖아요. 그죠? 10번 가겠습니다. 동사 찾아볼까요? can anticipate. 그럼 빈칸 뒤에 pay는 뭡니까? 여기선 그냥 pay raises 복합 명사예요. 임금 인상이라는. pay raises 대용으로 pay increase도 가능하고요. 급여 인상이에요. 급여 인상. 근데 빈칸 뒤에 pay raises가 명사 덩어리면 이제는 더 이상은 명사 넣을 게 아니라 뭐 형용사 넣어서 꾸미는 게 어떨까요? 복합 명사를 뭐 함부로 우리가 만들 수도 없고요. 그럼 이 문제의 정답은 뭘까요? A번에 incremental. incremental이 뜻이 뭐예요? 되게 점진적인 서서히 막 근데 increment만 따로 쓰면 B하고 D는 증가의 느낌을 주는 단어가 명사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린 형용사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점점점 점진적인 incremental 이런 느낌이라서 얘가 부사로 incrementally 하면 increase를 또 꾸미기도 해요. 그래서 incrementally increase가 그럼 어떻게 뜻이에요? 점점 더 증가하다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점진적인 pay raise, 단계식 pay raise를 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A가 됐을 거예요. 11번 가겠습니다. 보람쌤이 그거 한번 해줘볼까? 뭐뭐에 책임지다라는 풀세트 한번 읽어줘봐. 영어로. be responsible for. 그럼 그거요? 뭐뭐에 자격이 있다 한번 해봐. be entitled to. entitled, 동의어. be eligible for. 그렇지. to 동사 원형도 되고. 이런 걸 수거라고 하셔도 되고 컬로케이션이라고 해도 무방할 수 있고 서술적 기법이라고 해도 돼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빈칸에 형용사 넣으실 때 그 형용사 뒤에 on이 그 형용사 걸까요? 아니면 on schedule이 세트일까요? 이걸 파악을 하셔야 돼요. be responsible for 이렇게 쪄는 세트인 건지 아니면 on schedule이 따로 노는지. on schedule을 전명구라고 해석할 필요 없어요. on schedule은 일정 위에가 아니죠. 일정대로인이 같이돼요. 이렇게 전치사 명사 하나가 강력한 빨이 좀 생기는 거 있죠. on time, on schedule 이런 거 있죠. 이거 자체가 공교롭게도 be verb, 비동사의 보충 언어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형용사에 흥분하는 이유가 비동사 뒤에는 보충 언어라는 거에 잠식된 거거든요. 강한 강박과 함께. 근데 보충 언어가 있다고요. 이 버스는 항상 일정대로 있어. The bus is always on schedule. 완벽한 문장인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품사상 뭘 넣어야 돼요? 부사를 넣어야죠. 그런데 비교급 대상이 나온 적이 있어요. 이상하죠. 오바죠. 그럼 이 문제의 정답은 뭐예요? C번에 currently. 그렇죠. 그 on schedule 대용으로 on time 같은 것도 쓸 수 있어요. 뭐 제 시간에 정각에 오는 거. on schedule 말고 다른 거 몇 개 해보죠. 일정에 뒤처지는 거 한번 해볼까요? behind schedule. behind schedule. 일정보다 앞당겨지는 거 해볼까요? ahead of schedule. 네, ahead of schedule. 그 이제 12번 풀어볼게요. 12번. dairy가 뭐예요? dairy. 유제품이죠, 유제품. 목소리 커져서 좋아요. 응? 목소리 커져서 네. 좋아. 지금 조금 데시벨이 낮아가지고 내 목소리만 클까봐 지금 걱정돼갖고. dairy product가 있는데 우리 카페테리아는 프로덕트가 있어. 이래도 되겠지. 근데 보라마 카페테리아 갔는데요. dairy 프로덕트가 딱 하나밖에 없으면 좋아 아니면은 너무 선택권이 없어서 싫어.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a product로는 수가 잘 세 있어. 근데 문제는 정말 프로덕트 딱 하나만 있는 거야 이렇게 되면. 근데 이걸 복합으로 해서 식품 코너 뭐 이런 거 있잖아. 카페테리아 같은 거. 구내 식당이니까 메뉴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잖아. 튀김류만 제공하는 스테이션. 그러니까. 근데 갔을 때 내가 고구마 튀김, 야채 튀김, 김말이 튀김 내 멋대로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딱 하나의 오징어 튀김만 한 400개 쌓아놓고서는 정말 맛있다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 문제의 정답은 코너의 느낌을 주는 거야 지금. 푸드코트처럼 약간. 복합명사. 정답은 어떻게 돼요? 스테이션. 그렇죠. 정거장의 느낌보다 여기서 하나의 구역의 존이 된 거죠. 근데 스테이션드가 되면 위치된 상품이 돼버려요. 아니면 어디에 주둔된 뭐 군대 그러니까. 뭐 이럴 때. 너무 귀엽지 않아 봉이 D? D는 뭐야? stationery. 그러면 저거는 저거죠. 문구류. 아니 여기서 문방구 문구류가 왜 나와? 버터하고 요거트가 어떻게 문구류인데? 아 참고로 보람쌤 그거 알지? stationary bike 막 이래가지고 stationary에서 N-E-R-Y가 아니고 끝에가 NA. N-A-R-Y가 되면 그건 뭐야? 그건 정지된. 맞아. 고정용이거나 막 이런 느낌. 근데 station이 동사할 때는 뭔가 위치되고 고정된 product라고 해도 이상하잖아 어차피.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A가 답이 되는 겁니다. B를 넣자니 앞에가 O로 시작했는데 끝까지 단수 유지해야지. 13번 가겠습니다. 힌트 잡아보소. 네? 힌트 잡아보소. 뭐죠? reinvesting? 그래요. 투자는 이렇게 해라. 이런 말 있잖아요. 리스크 있으면 안 되잖아요. 물론 high risk, high return이라는 말도 있겠지만 투자를 매우 이렇게 해. 얘네가 그거로 되게 명성이 쩔어. 자, 그럼 투자를 쉽게 해라고 할까요? 아니면 현명하게 한다고 할까요? 현명하게. 그렇죠. 그게 안정적인 투자를 좀 불러요. 그래서 C가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A가 좀 더 맥락에 맞는 거예요. ultimately가 뜻이 뭐예요? 보기 B는. 결국 궁극적으로 최종으로 투자해. 이건 좀 이상하죠. 순서의 느낌이나 최우성은 아니거든요. potentially는 뭐예요? 이거는 잠재적으로 이 약이 지금은 괜찮지만 드시다 보면 이게 잠재적으로 위험이 있을 수도 있고 막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약간의 가망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명성을 쌓였는데 명성이 쌓여주면 실제로 이루어낸 게 있다는 얘기인데 그걸 가망적으로 얘기를 할 필요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A가 답이에요. 어휘 문제인 거죠 그냥. 네, 수학 공식이 아니니까 이런 것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14번 풀어보겠습니다. 보라마 정답이 뭔지 알겠지만 연어. 오답 까봐. 일단 도저히가 용서 안 된다. information. 그렇지. information이 무슨 명사? 불가산 명사니까 겁나게 앞에 불가산. 어가 올 수 없죠. 완전 발림. 베이직 형용사 역할 하면서 여기서 명사 꾸몄는데 어디 어가 나옴 information이야. 패스가 명사할 때 뜻이 뭐예요? 이건 어떤 뭐 통행권? 그러면 주차증 영어로 해줘봐. parking pass. 그러니까 근데 패스가 증인데 기초증을 줘. 위해서 무슨 베이직 패스가 뭐야?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문제의 정답은 outreach program. 지역의 봉사활동이든 대민 홍보 프로그램들이든 어떤 의미를 쓰였든 이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약간 기초적인 기본적인 이거를 좀 알려주는 아티클인 거야. 근데 아티클이 summary하고 비슷한 뜻에 소설책이 아니니까 하나의 기사글에 이걸 다 알려주기에는 좀 그러니까 summary스럽게 들어가는 거지. 정말 말 그대로. 약간 개요를 잡아서 기본적 설명 내용을 좀 영어로 해볼까? basic overview. 지원과 지지 의사 이런 느낌이 아닌데 굳이 support도 이상하고 basic support라고 잘 하지도 않고 support가 뒤에 for이 나올 때도 많고 support 안 셀 때도 있고 셀 때도 있지만 안 셀 때도 많거든 지지 의사. 그러니까 뭐 굳이 뭐 이렇게까지 갈 필요 없는 거지. basic overview를 외워뒀으면 훨씬 편하지. 15번
동사 찾아줘봐. 동사요? 응. leave. 그냥 leave가 여기서 동사야. 매 시간마다 every hour은 부사 덩어리처럼 쓰였던 뭐든 leave는 어차피 자타 동사도 다 되고 머리 아파. 근데 문제는 leave가 동사면 앞에 bound는 동사는 아닌데. 근데 bind에서 나와서 pp인가 막 이럴 거 할 필요 없어. bound가 동사가 아니면 끝난 거야. be bound to도 있고 bound for도 있으니까 정답은요? bound for. 왜요? 뜻이 여기 뭐뭐 뭐예요? 행이란 뜻이에요. 그쪽이 목적지 같은 거 나올 때. 시드니 발, 시드니 행 그러면 bound for 여기서는 시드니. 행. 근데 bound to 들어봤어요? 이렇게 되기로 되어 있어. 이럴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되게 돼 있어. 이런 식으로 be to 주어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럼 be bound to 뒤에는 뭐예요? 동사원형. 그렇죠. 근데 from이라고 하기엔 뭐 from A에서 to B로라는 구문이 나온 것도 아니고요. bound 하면 먼저 어디 발, 어디 행 하면 A가 제일 유력하죠. 16번 가겠습니다. 게스트 중에 마라미고 호텔에 머물렀던 게스트인 거야. 그러니까 머물러 봤으니까 좋네, 어쩌네, 안 좋네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모바일폰 앱을 이용해서 호텔의 서비스에 대해서 이거 할 수 있어. 자, 이거 별 4개, 이거 3개, 이렇게. 뭘까요, 정답? rate. 그렇죠. 점수를 매기거나 평가하다는 뜻으로. 그렇죠. 근데 get service도 괜찮을 것 같지만 앱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받다라고 하진 않죠. 호텔에서 숙박하는 동안에 룸 서비스 전화 걸고 컨시어지 담당자가 짐도 다시 옮겨주시고 여러 가지 다 토털 서비스는 현장에서 받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스테잉 중이니까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남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rate가 동사로 여기서 쓰였고요. 커멘트는 이제 댓글 남길 때도 쓰고 커멘트도 명사 동사 다 되거든요. 의견. 근데 커멘트가 동사일 때는 comment on. on 명사일 때도 대부분. 아니면 뭐 차라리 대절로 가르든지. 코멘트 about something도 아니고 지금 on이 없잖아요. 그래서 B가 이겨버리는 거예요. 17번 가겠습니다. 해석으로는 좀 까칠한 문제고 지엽적이네요. 해석으로는 이 사람이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고용됐다. 또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work가 사실은 의미에 따라 자타동사를 혼용하지만 이 사람이 일해줬다도 이상해요. 근데 이 사람이 선택됐다도 나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라는 것만 조금 인지해 주시고 극단성을 넣은 것뿐이고요. 이거 구문으로 외워두면 좋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A에게 B라는 업무를 맡기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들어볼까요? be tasked with. 능동태일 땐 task A with B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A가 주어로 이동해서 Mr. 정 씨인 거예요. 정 씨가 carefully하게 reviewing하는 construction plan을 reviewing하는 업무를 받았다. 이렇게 돼서 be tasked with를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게 깔끔한 해석이라고 하기엔 다 두루뭉술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with를 외우게 하기 위해서 디자인된 문제 정도다 라고만 외워두시면 돼요. 왜냐면 selected도 뭐 직원들 중에서 골라줬다 뭐 이런 with가 뭐 아무 때나 뭐 무조건 안 된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tasked with 하나. 18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A는 어떤 의미일까요? 피팅이 된다는 거는 뭔가 적합하고 꼭 맞춤형스럽게 알맞게의 느낌도 있을 수 있겠죠. Finally는요? 마침내 결국. C는요? 이거는 잠정적으로, 임시적으로. 그러니까 아직 확실한 빼박으로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잠정적으로 이렇게 했어. Firstly는요? 우선 첫째로 Firstly 하게요. 주어는 동사시요. 이렇게 순서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힌트 단서는요. 드디어 이 사람이 우리 job offer를 받았어 라고 하기에는 but later이라는 반전이 있네요. decline이 과거 시제 동사로 bus은 등위 접속사로 딱 Mr. Wong 씨를 생략했다 쳐. 그럼 declined가 is을 목적으로 끌었거든요. 그러면 그 job offer를 is로 받아쳐서 그것을 거절했다가 돼버린 거야. 타동사를 썼을 때. 그러면 거절했는데 정확하게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거 최종적으로 안 하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정답은 뭐예요? 잠정적으로 일단 받는 것 같았는데 일자리 제안을. 하지만 알려주지 않은 이유로 나중에 거절해버렸다. 첫째로 받아들였고 이게 아니라 처음에는 받아들일 것처럼 이렇게 일단 임시적으로는 오케이 이렇게 해놓고서 최종적인 결과는 바뀌었다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19번 풀겠습니다. 2-year guarantee가 나왔는데요. guarantee가 명사할 때는 warranty하고도 비슷해요. 라임이 좀 있어요. 비슷한 거죠. 근데 얘네 모바일 폼스만 따로 장착돼서 come with 되는 거예요. 선물처럼. 2년짜리 guarantee가 있는데 이 break에다가 age를 붙여서 명사가 됐잖아요.
그럼 파손 같은 의미의 명사를 보면 against는 너 저리가 파손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파손에 대해서 그런 파손을 막아주는 거게 애초에 파손 발생 안 하게 한다는 건 아니지만 이 파손에서 비용이 발생하는 걸 막아주기 위한 그런 2year짜리 guarantee가 우리는 따로 갖춰져요. 그리고 빈칸 뒤에 standard는 그냥 표준, 그냥 일반 제조사 warranty가 되는 거예요. 이거 시점의 느낌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럼 시점의 느낌으로 뭔가보다 더 앞서서 전해의 느낌을 주는 B는 조금 발릴 확률이 높아지죠. 맥락상. 그죠? ahead of schedule 이런 게 아니니까. C는 뜻이 뭐예요? 뭐뭐의 경우에. 근데 일반 제조사 워런티의 경우에 워런티의 동의어 guarantee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 A하고 D가 남거든요. 근데 near 자체가 혼자 전치사가 되는데 굳이 to랑 합성할 필요도 없고요. 근처에라고 하기도 이상하고요. 어차피. 그럼 이 문제의 정답은 뭐가 될까요? on top of. 무슨 뜻일까요? 꼭대기가 아니라? 이거는 뭐뭐 외에도. 그렇죠. 그래서 일반 표준 워런티는 당연히 기본 디폴트 값으로 있고 그거 외에도 우리는 이것까지도 덤태기로 더 씌워줘. 이런 느낌이었다 보시면 돼요. in addition to 같은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20번 가겠습니다. 힌트 단어보다 문법 문제네요. 근데 be verb 뒤에 보충 언어 자리예요. 정답 뭐 할까요? D. be critical of요? critical 뜻 좀 들어볼게요. 보기 D. 뭔가의 비판적인 혹은 중요한 아니면 되게 뭔가 심각한 상태에 뭐 이럴 때도 쓸 수 있는. 그죠? 뭐 critical 위중한 damage를 상태, 입었다 뭐 이럴 수도 때. 있죠. 데미지 같은 거. 근데 critical이 of랑 붙으면 쩔어요. 비평적인 거예요. 근데 critical이 전치사 to 따위랑 붙으면 매우 중요하다로 해석이 바뀔 수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criticized가 되는 A가 나름 괜찮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목적어 유무로만 파악할 일이 아니라 전치사의 관용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criticized를 비동사랑 붙이면 비난을 받은 거죠. 비난받은 이유가 나와서 그때는 for.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아니면 be criticized by 누구에 의해서 비난을 받았다.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be critical of가 맞는 거예요. 결국에 고객 서비스 직원들은 절대 고객한테 비난적으로 얘기하거나 비평적이면 안 돼요. 그냥 다 받아들여.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보기 criticize의 ing와 된 보기 C는 criticize가 타동사기 때문에 얘를 bing로 할 거면 뭐를 criticize 한지 목적 바로 나왔을 거예요. of가 굳이 필요 없었던 거죠. 21번 풀겠습니다. 1초 문제네요. 이게 생긴 거는 비교급인데 뚜껑 까면 최상급이랑 맞짱을 떠요. 전에 어떤 때보다도 더 이래 뭐 이런 거니까 들어볼까요? 뭐 비교급 than ever. 그렇죠. 이러면 원래 ever 자체가 최상급 뒤에도 역대급의 범주 라이프를 강조할 수는 있는데 얘는 지금 양다리 걸치는 거죠. 그래서 넣게 되면 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 대출 받는 게 전에 어떤 때보다도 더 쉬워요. 왜냐면 대다수의 작업 필요하는 거 이런 거를 다 없애줬기 때문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once가 한 번이라는 횟수든 한때라는 과거를 강조하는 부사였던 partly가 일부분 부분적으로든 only가 유일한이라는 형용사든 오로지 오직이라는 부사든 알 바 아닌 겁니다. 지금 이거. 비교급 than ever. 그러니까 22번 가겠습니다. 세상에. 정답은 toward. 어머나. 아니면 전치사 to. 어머나. contribution 기여 헌신 공헌 맞죠? 네. 근데 좀 더 얘가 단어가 딥하게 들어가면 donation 같은 거에도 쓰거든요. 근데 make contributions는 기부하다도 되고 기여하다 이바지하다도 돼요. 근데 결국에 어디에 쓰라고 기부했는지 어디에 기여했는지 그 방향을 트게 돼요. 대상과 방향을. 그때 to가 되게 쩔 수가 있는데 to가 조금 살이 붙을 때 한 번씩 패치될 때가 있어. 상황은 아무 때나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자, 그래서 toward를 대신 쓸 수 있죠. to 대신에. 네, 그래서 area의 rehabilitation 이게 뭐냐면 재건하고 재활시키고 다시 활력을 넣고 막 이런 거예요. 이런 거에 돈이 완빵 들어가고 막 이런 거에 기여가 많이 들어가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미 이 재활과 재건이 끝난 후에 컨트리뷰션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after하고 비슷한 following을 가기엔 좀 그런 거죠. 그리고 얘의 재건 재활과 함께 컨트리뷰션 했다. 이것도 이상하니까 with도 그닥 뭐 이런 식으로 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 A가 되는 거예요. above도 좀 이상. 23번 갈게요. grandfather 나왔다. 할아버지. 근데요 앞에 콤마도 있다. 관계대명사로 쓸 때 명사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콤마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얘가 그때는 누가? that? 별로 안 좋아해. 사람도 끌 수 있고 사물도 끌 수 있지만 명사 콤마 that 문장은 별로죠.
얘는 명사 자체를 What? 싫어. 그러니까 앞에 사물명사 나와도 말려. 내가 왜 병사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 내가 더 things 대세 합성어인데 뭐 이게 A야. 그러면 C하고 D인데요. 빈칸 뒤에 grandfather이 어찌됐건 주어 맞죠? 그럼 designed가 동사 맞죠? 네. 그럼 더 city park는요? 목적어. 그러니까 어떻게 주어를 대다수로 메꾸는 주격인 who가 왜 들어갑니까? 이미 주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얘가 간혹 목적격을 한다고 해봤자 목적어도 있잖아요. 여기 할 일이 없으니까 우리는 모르고 소유격 가는 거예요. 마주로를 받아서 그 사람의 할아버지가. 근데 보라마 할아버지 못 세? 네? 할아버지 못 세? 할아버지요? 할아버지 셀 수 있죠. 그러니까 근데 후주 뒤에는 세는 거 아니죠. 후죠. 그것도 이런 거 키포인트죠. 그렇죠. 소유격은 무관사하기 때문에 단수명사인데도 어도 없고 그 명사를 특정하는 더 따위도 없는 거야. 여기서도 냄새가 납니다. 후주의 영향이. 24번. 프로젝트에 대한 노나의 아이디어들은 그녀 자신이야. 뭐야 이게 무아지경으로? 아니 노나는 그녀 자신이야. 이것도 아니고 아이디어가 사람이 아닌데 사람은 그녀 자신이야. 사람 아닌 아이디어는 그녀 자신. 뭐야? 그러니까 D는 빼고요. 아 됐어요. C는 안 되죠. 주어를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해? 오케이. 그래서 B로 갈 거야? 정답 뭐예요? hers. 왜요? 도나의 아이디어는 어떤 다른 여자의 아이디어와 비슷하다. 지금 예문을 무책임하게 덜 써서 그래요. 원래는 이 도나 말고 캐럴이든 뭐든 여자 한 명 더 있었다고 생각해. 그래서 도나의 아이디어랑 이 여자의 아이디어가 되게 비슷하다. 공교롭게.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결국에 her ideas를 줄여서 hers인 거지. 아이디어랑 사람 자체를 비교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 문제의 핵심은. 25번 깜딱. 제일 구린 거 치워봐. other. 왜? other는 형용사. 아니면은 뭐 아니, 명사할 근데 때도 뭐- 있지만 그때는 뭐 the other 이럴 때. 그러니까 the other, the others 이거지. 그러면 other은 of 앞에 안 와요. 얘. other of, others of, each other of, any other of 다 안 써요. 지금요. 주어 자체가 가능하고 명사 대용의 대명사화된 용법이 되면서 of 앞에서 추출대대가 필요해서요. 그 다음에 발릴 거 고릅시다. neither. 그렇죠. 아 저도 알았어요. 발렌티어리 2명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얘 때문에 2명이었구나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까였을까? neither는 단수 취급이기 때문에 뒤에 have가 아니라 has. 정석적으로는 has, 단수동사가 나오는 게 훨씬 맞거든요. neither는 둘 다 안 된 거라서 무의 상태니까 단수에 가깝죠. 그러면 several of하고 any of인데요. any of도 쓸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단서가 부족하면 그 경우에서는 그나마 더 통용되는 걸 하셔야 되거든요. several은 어떻게 보면 some하고 비슷하죠. some of랑 any of의 싸움일 수도 있는 거죠. 정답 뭘로 할까요? sever. 이유는 뭐예요? 왜냐면 부정문도 아니야. 의문문도 아니야. 뭐 가능성의 뭐 능력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can이나 보람쌤 얘기한 것처럼 can으로 가능성 anyone can do it 뭐 이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렇다고 해서 이게 뭐 must 같은 강압성도 아니야. 그렇다고 if가 들어간 가능성도 아니야. 뭐 이러니까 이런 경우엔 sever. volunteer 중에 몇몇이 추가로 티셔츠 더 요청했어요. 누구나 모두 그러려면 차라리 all이 오는 게 낫죠. 그치 전원 다 요청해서 이게 맞지. volunteer 중에 어떤 애든 요청해서 이럴 필요 없다는 얘기지 굳이. 그 다음에 26번 에이전트가 정말 도움됐어. 쩌는 사람 정말 이 트래블 에이전트 쩔어버렸어. 이 사람이 전체 부킹 모든 과정에 전반적으로 다가 쩔어서 이 얘기인 거야. 정답 뭐로 할까요? B번에 throughout the 그렇죠. process. Throughout the process. 그리고 whole, entire 같은 애들은 전체를 훑는 광역성이 좀 생겨요. 그러니까 장소가 넓을 때도 있지만 전반에 걸친 느낌이 좀 생긴다고요. 그때도 throughout은 되게 쩔죠. 그죠? 뭐뭐 동안 내내도 되지만. 근데 concerning은 뜻이 뭐예요? 뭐뭐에 관해. 그 다음에 C는요? C는 뭐뭐에 따르면. 파워토에게 따르면 이렇다고 합니다. 오늘 난이도가 이랬다고 합니다. 이런 느낌이죠. feature, 출처. 약간 이런 느낌? 어떤 내용을 따르면. 아니면 뭐뭐에 따라 달라진다. 뭐 이럴 때. 아니면 이거는 막 이런 거에 따라 무게에 따라 이런 depending on처럼 쓸 수는 있고요. according to를 inspire of는요. 뭐뭐에도 불구하고. 아 이게 뭐야? 전체 예약 과정에도 불구하고 도움돼서가 뭐예요? 전반에 걸쳐서 다 도움됐던 거죠. 27번 1초 문제. C. strive to 동사원형. 아니면 strive for 명사. 개고생하다, 애쓰다, 노력하다, 분투하다, 피땀 눈물을 넣다 막 이런 건데요. to 동사원형 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동명사 ing랑 그닥 친숙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B는 동사인데 그럼 앞에 strive가 동사인데. 그럼 보기 D는 명사인데 명사 소유격 명사 되면 중복인데요. 28번. 제일 별로 치워봐. 제일 별로? 응. otherwise. 그러니까 품사가 뭐예요?
요거는 부사죠. otherwise 차에 콤마. 앞에 넣을 거면. 음. 앞에 넣을 거면. 아니면 그냥 일반 부사 자리 어딘가에 넣어서 구문을 만들든지. 음.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접속사 돼요. 근데 so that은 뜻이 뭐예요? 뭐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뒤에 그냥 can이 좋지 않아요? 그죠. can보다? 캔낫보다는. 할 수 없기를 하기 위해서 이게 아니잖아 지금. 그럼 걔 빼고 나면 if하고 until이 있거든. 근데 take place가 발생하고 개최되고 열리는 거니까 야외 퍼포먼스 공연이 발생하고 개최되지 않을 때까지 쭉 레인 데이트에 열릴 거야. 뭔 얘기야 이게? 결국에 한 문장은 불가한 상황을 현재의 상황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빗대서 나오는 대용은 미래 시제를 썼다는 거죠. 그럼 이 문제의 정답은 뭐가 더 맞을까요? if. 레인 데이트가 뭐예요? 이거는 비가 올 경우 우천시에 대체되는 날짜. 맞아, 땜빵용 날짜. 그럴 때 열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예요. 그래서 날씨가 안 좋은 경우, inclement weather인 경우에. 비 오는 날짜가 아니라. 그리고 until은 cannot 같은 부정문을 떨어진 문장에 끌어. 우리가 이거 시스템 복구할 때까지는, 콤마. not until 하고 뒤에 오죠, 뒤에. 그래서 이제 그 until이 부정문을 끄는 거에는 위치가 너무 가까워 지금 cannot이 지금요. 29번 풀겠습니다. 어머나. 미스터 황 오빠의 아이디어는 증명했어. 빈칸을.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직원들한테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게 드러났어. 이럴 수도 있단 말이다. prove가 몇 형식이 됩니까? 2형식이 가능하죠. 근데 I can prove myself 같은 self 같은 대상을 목적으로 증명할 수도 있겠죠. 근데 prove the effectiveness, prove ineffectiveness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써져 있는 게 아니라서 이 문제 역시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가 2형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effective. 그래서 비교 대상이 명확히 써져 있지 않더라도 비교급의 그 앞에 뭘 붙어 있는 게 꼭 then 이하의 대상이 나와야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오빠 아이디어가 좀 더 직원들한테 효율적이라는 게 드러났다, 증명됐다. 아이디어가 효과를 증명했다도 그러니까 아니고. 난 너무 이상해.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내 능력을 증명했다 이것도 아니고 아이디어들은 증명시켰다 효과들을 이렇게 하는 것도 조금 별로지 않을까. 그래서 형용사를 우세한 문제의 한 예시입니다. 다만 얘가 일형식처럼 스스로 소멸하지는 않기 때문에 부사 넣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제 30번 마지막 거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부터 까보세요. they, their. 그래. they는 주어니까 안 되고 there는 뒤에 명사 넣어야지 소유격이니까. 근데 bring them 쩌던데요. 근데 bring their own은 어렵죠 이게요. 왜 얘가 답이었을까? bring their own 이러면 사실 안 끝난 느낌이 들고요. 저도 강의할 때 매번 얘기하거든요. 소유격에 own 붙여봤자 여전히 소유격이다. 그러면 their 뭔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my own company. 그러면 강사들은 강의할 수밖에 없어요. 빈도가 높은 거를. 얘를 혼자서 끝나고 끊어내려면 앞에 on을 붙여봐. on my own. 나 홀로 내가 직접 by myself. of my own. 내 거야. 내가 가진 것. 정리할 수 있어. 근데 얘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왜 D가 답이 됐을까? 이미 앞에 그 명사가 나왔을 때 의미가 충분된다면 그 명사를 생략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전보람 쌤이 잘 짚어냈어요. 정확한 설명이에요. 이런 별로죠. This is my own bag. 이래야 정답이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 보면 우리 마켓 측에서는 청구해요. 10%씩 per bag. 펄은 그 자체로 어가 없어도 하나 당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방 한 개당 10센트씩 물린다. 권고하고 독려하려고. 왜냐면 여기서 백은요. 실제로 메고 다니는 숄더백이 아니라 왜 비닐봉지 같은 거 있잖아. 편의점에서 봉투 필요하세요? 그거. 그래서 백을 주세요. 이러면 10센트씩 더 계산에 붙일 거야. 이래야 자기네들이 직접 장바구니 들고 오고 에코백, 친환경 이런 거 들고 와서 환경에 도움되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bring their own 전보람쌤 말대로 bags였던 거예요. 없던 거 아니에요. 겹쳐서 까버린 거죠. 그래서 앞에 나온 문장의 단어를 그대로 정확히 명시될 때는 이렇게 쓸 수는 있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땐 bring이나 make your own 너만의 걸 만들어봐. 앞에 그 make 뒤에 목적어 대상이 뭔지가 이미 드러났을 때 너만의 걸 이렇게 take 해봐. 이런 식으로 이런 동사들 붙는 게 좀 보여지는 게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 혹시 몰라서 네, 이거 전보람쌤이 예전에 고민해가지고 특강에도 같이 다뤘었던 건데 한번 넣어봤어요. 이런 경우는 문법이 틀린 게 아니고 잘못된 설명을 드린 게 아니고 bring them 해버리면은 그 백들을 가져오다가 돼버려요. 그러면 얘들이 청구하는 마트에서의 백을 가져오다가 돼버려. 이상하지. 결국에
여기 우리 거 봉투 봉다리 달라 그러면 돈 청구할 거야. 그러면 네가 아쉬우면 네가 직접 가방 네 거 가져와.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너만의 가방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이거는 own bags를 줄여서 own으로 끝난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난이도 좀 평가해 줘 보세요. 중상 정도요? 네, 어려웠죠. 네, 이게 좀 난이도가 좀 세고요. 그래서 틀린 개수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좋은 거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가 두 문제 나오고 한 문제 나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분 나쁘고 심적 타격을 보니까 실제로 깎이는 건 미진할 수 있으나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요즘 시험은 계속 진화되니까요. 범위가 넓어졌으니까요. 잘 대비하시고요. 지난 시험이 A씨가 많이 어려웠어요. 근데 이게 항상 룰로 갈지 아니면 A씨가 좀 완화되고 반대로 R씨가 8-7 쪽에 까칠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적중 대예언 이런 건 없어요. 우리가 가보면 우리가 곧 제일 판단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너무 쫄지 마시고요. 어려우면 다 같이 어려울 수도 있는 거니까요. 자신감 있게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날 시험 보고 보람이랑 같이요. 녹화 청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많이 하세요. 여러분 안녕. 안녕.